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준비물 안내 먼저 드릴게요. 오늘의 준비물은 찰흙 혹은 색찰흙 그리고 찰흙 용구가 필요합니다. 교과서와 준비물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물조물 입체로 만들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한번 환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 배웠죠? 두 글자인데.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조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부조가 뭐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생각하셨나요? 네, 부조란 한쪽으로 볼록하게 만들어 한 방향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입체 작품을 부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한번 부조로 내 얼굴 혹은 수막새를 만들어 봤었어요. 찰흙으로 부조를 만드는 순서는 4단계가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기본 판 만들기, 그 다음 두 번째는 판 위에 밑그림 간단하게 그리기, 세 번째는 대상의 높낮이를 생각하며 찰흙 붙이기, 네 번째는 세부적으로 모양 표현하고 모양을 다듬어서 마무리를 했어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부조 말고 다른 거, 다양한 재료를 이용하여 환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조가 무엇일까요? 부조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환조는 사방에서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든 완전한 입체 작품을 환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조각상 같은 걸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따가 보여드릴 예시 작품을 한번 미리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얘는 지금 이쪽 방향에서만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를 돌면서 계속 모든 방향에서 감상이 가능하죠. 조각상은 가만히 있고 선생님이 이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계속 감상을 가능해요. 이러한 작품을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 환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작품을 몇 가지, 환조로 만든 작품을 몇 가지 한번 같이 볼게요. 맨 먼저 작품은 오기스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을 하는 사람의 모양이 아주 사실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이 작품은 샤모트라케 니케라는 작품입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기원전 220년에서 기원전 190년 사이에 만들어진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원전 220년이 도대체 언제일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기원전 연도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 기원전 220년부터 기원전 219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원전 220년이라고 딱 정해놓을게요. 날짜를. 시간을 딱 정해놓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연도가 몇 년도죠? 네, 맞아요. 2020년이죠. 그럼 2020년이 있다면 언젠가는 0년이라는 연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 0년이 언제냐면 기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원 연도, 그러니까 0년부터 1년 전은 기원 전 1년, 0년부터 2년 전은 기원 전 2년인 거죠. 그러니까 기원 전 220년은 0년부터 220년 전까지를 기원 전 22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원 전 220년 전의 작품은 지금으로부터 2020년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를 생각을 해보면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220 더하기 2020 그래서 2240년에 만들어진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것도 2가지 정도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토우입니다. 토우는 이제 흑토자에 인형 오자를 써가지고 흙으로 만든 인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뭐 장식용으로도 만들어졌지만 이제 이 토우가 500년대 그러니까 1500년 정도 된 유물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오는 곳은 주로 옛날에 무덤들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 뭐 직위가 높았던 사람들, 뭐 귀족이나 뭐 왕 이런 사람들의 무덤에서 많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토도 그 중에 하나예요. 경주의 금령총이라는 무덤에서 출토된 신라시대의 토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이가 21cm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요 정도? 네, 손 쫙 뻗으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 작은 크기인데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정교하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토우의 이름은 도기, 기마 인물형 명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흙으로 만든 다음에 한번 구웠고, 그리고 명기라는 뜻은 이제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저승에 간다고 믿잖아요. 그 사람이 죽고 나서 가는 세계에서 쓰라고 만들어준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말 모양 뒤에, 사람 뒤에 이렇게 있는 게 그릇인 것 같은데요. 저기다가 뭘 담아 먹으면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것은 잡상이라는 겁니다. 잡상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잡상은 궁궐이나 절 이런 건물들의 기와 처마 끝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뿅뿅뿅뿅 놔서 이제 이 건물을 지켜준다. 수호신처럼 놓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도 결국에는 보면은 흙으로 만들어서 구웠기 때문에 토우의 일종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창문 밖에 우리 집 지붕 위에다가 수호신을 놓으면 어떤 모양을 놓으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동물 모양도 있고 사람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활동을 해볼 건데요. 어떤 활동을 할 거냐 하면은 당연히 환조 작품을 만들어야겠죠. 이 환조를 만들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한 가지 색의 찰흙으로 만들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색의 찰흙으로 만들 경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색의 찰흙으로 표현할 경우를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색의 찰흙으로 표현할 경우에는 찰흙 덩어리를 주물러서 몸통을 만들고, 다리를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라 몸통을 늘려서 거기서 목 부분이나 다리를 뽑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찰흙 작품의 경우에는 만들어서 붙이면 마르면서 이 친구들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그럼 떨어지면은 우리가 마음이 아프겠죠. 그리고 만들어서 붙인다면 이걸 생각보다 우리가 작게 만들어요. 손가락이라고 하면은 이 손가락을 만들어서 붙인다고 하면은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손도 보시면 이 이어지는 부위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팔도 마찬가지예요. 팔이 몸에 붙어 있지만 여기는 상쪽 약간 겨드랑이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잘 이어져 있는데 이걸 그냥 만들어서 붙이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잘 이어지게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서 붙이는 것보다는 느린 다음에 이제 이 모양을 전체적으로 다듬어 주시는 게 더 안전하게 찰흙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뽑아낸 다음에는 대상의 모양에 따라서 찰흙을 깎아내거나 아니면 덧붙여서 세부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는 찰흙 주걱이나 이쑤시개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눈, 코, 입 등을 다듬어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예시 작품은 색찰흙, 클레이 같은 걸 이용을 하는 경우인데요. 먼저 어떤 작품을 만들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클레이의 모든 색깔을 무한정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림을 그린다면 차라리 색연필 같은 거는 얘를 끝까지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 안에서 내가 모든 색을 계속 쓸 수 있지만, 클레이 같은 경우는 색깔이 5가지가 요만큼씩 있다. 이러면은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를 미리 계획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 작품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종이에다가 계획을 먼저 했었는데요. 이런 걸 만든다라고 하면은 흰색이 이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의 작품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고, 설사 나중에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계획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는 이제 필요한 색을 만들고요. 그리고서 큰 조각에서 작은 조각의 순서대로 만들어서 붙여나갑니다. 색찰흙을 그냥 색찰흙만 갖다가 이렇게 만드셔도 되지만 찰흙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찰흙이 부족하거나 이걸 경우에는 아까처럼 느려서 만들지 않고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따로따로 만들어서 붙였는데요. 이런 경우에 여기가 굉장히 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쉽게 떨어지지 말라고 어떤 장치를 했냐면, 여기 빠지죠? 이렇게 이쑤시개를 꽂아 넣고 그 다음에 위를 붙였어요. 이런 식으로 작품을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좀 긴 걸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유리병 위에다가 붙여서 만들어도 되겠고요. 찰흙만 써서 만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이쑤시개 같은 도구들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시면
좀 더 튼튼하고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색차륵의 경우에 내가 원하는 색깔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배합표를 준비를 해놨는데요. 생각보다 진한 색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색연필로 그리거나 아니면 물감을 타서 준비를 할 때는 노란색에 빨간색 조금씩 타가면 되는데, 이제 클레이의 경우에는 이거 주황색 잘못 만들었어, 다시 만들고 싶어 했는데 이미 없을 수도 있잖아요. 차르기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여기 클레이 배합표를 참고하시고, 원하는 색을 만들려면 일단 연한 색에다가 진한 색을 조금씩 넣는 방향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 곰돌이 작품을 만들 때도 여기에 하늘색 표에 흰색이 4 정도 있으면 하늘색을 1 정도 넣으라고 해서 넣었는데요. 선생님이 원하는 색깔보다 훨씬 더 파랗게 나온 거예요, 색이. 그래서 흰색을 굉장히 많이 섞은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흰색이 4 정도 있으면 파란색을 1보다 작은 양을 넣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작품을 만들기 전에 꼭 계획을 하셔서 어떤 작품을 만들지 생각을 하면서 만드는 게 좋고요. 한 가지 더 만들기 전에 선생님이 권해드리는 게 있다면 꼭 사진을 찾아보고 만드세요. 내가 너무 잘하는 걸 만들지 않는 이상 이 물체가, 이 동물이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보지 않고 만들게 되면 좀 굉장히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도 곰돌이를 만들기 전에 인터넷에 곰돌이라고 검색을 해서 곰돌이 사진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물체를 만들겠다 하면 그 물체를 갖다 놓고 관찰을 하신 다음에 만드는 게 좋고요. 꼭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만드시는 게 실패를 하지 않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2가지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계획하기. 2번째, 자료 찾아보기. 이렇게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좋은 작품, 좋은 환조 작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러면 이 뒤에 시연 영상으로 찾아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